2025년 10월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분들께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 반드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기준액이 인상되는 것은 물론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특히 근로소득 공제 방식이 파격적으로 개선되어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비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의 제도보다 월 2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추가소득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견고하고 포용적인 형태로 변화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과 함께 실질적인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된 근로소득 공제 개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바로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기존 수급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생계급여 기준액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 보장 수준 자체가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최대 76만 5,44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을 때 지급되는 최대 현금 급여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매달 76만 5,444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액이 높아진다는 것은 수급자분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현금 지원의 규모 자체가 커진 것이므로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 금액이 기본적인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출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변경사항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입니다. 이 기준은 과거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더욱 파격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완화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부양 의무자의 연간 소득은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08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 의무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가구는 이 기준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부양 의무자의 일반 재산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한 채 가격을 넘어서는 수준이므로 일반적인 가구의 재산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매우 큰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혹시라도 올해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 자격 탈락 통보를 받으셨던 분들은 완화된 재산 기준으로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소득과 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했던 과거의 경직된 시스템이 이제는 더욱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절되었던 가족 관계가 복원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게 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2025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 방식이 매우 유리하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 개편은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비를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일자리를 얻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아예 끊길까 봐 소극적으로 근로활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근로소득을 숨기는 부작용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그러한 우려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를 통해 자활하려는 수급자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두 단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두 단계 공제 방식은 기존 제도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소득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수급자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기본공제에서는 월 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합니다. 이 20만 원은 근로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이는 근로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공제 단계에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줍니다. 즉,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70%만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추가 공제는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자들이 더 많은 근로 활동을 하더라도 급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두 가지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소득의 상당 부분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제외되어 수급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실제 계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 기준액은 77만 원, 정확히는 76만 5,444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 예시로 월 근로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미숙 씨가 한 달에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을 때 기존 방식이었다면 생계급여가 크게 줄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100만 원의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 20만 원을 제외하면 8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남은 80만 원에서 추가 공제 30%에 해당하는 24만 원을 또 제외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액은 56만 원이 됩니다. 이 56만 원이 박미숙 씨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제 이 소득 인정액 56만 원을 생계급여 기준액 77만 원에서 제외하면 실제 생계급여는 21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박미숙 씨는 여전히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21만 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총 실질 생활비는 근로소득 100만 원과 생계급여 21만 원을 합한 121만 원이 됩니다. 이는 생계급여만 받았을 때의 77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근로를 통해 얻는 보상과 복지, 혜택이 합쳐져 총 121만 원이라는 실질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만 원의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 20만 원을 제외하면 3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남은 30만 원에서 추가 공제 30%에 해당하는 9만 원을 또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소득 인정액은 21만 원이 됩니다. 이 21만 원이 박미숙 씨의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제 이 소득 인정액 21만 원을 생계급여 기준액 77만 원에서 제외하면 실제 생계급여는 56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박미숙 씨는 5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총 실질 생활비는 근로소득 50만 원과 생계급여 56만 원을 합한 106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생계급여만 받았을 때 77만 원보다 무려 29만 원의 추가 생활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9만 원은 단순히 숫자상의 증가가 아니라 식탁의 반찬이 늘어나고 병원비를 걱정 없이 지불하며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편된 제도를 활용하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비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활동을 통해 자활하려는 수급자들의 노력을 제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상하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근로를 시작하면 급여가 줄어들까봐 걱정했던 분들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아무리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근로소득은 수급 자격 탈락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소득이 생계급여의 기준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의 근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혹시라도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 자격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면 미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의 변화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기회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이 많은 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관련 주요 변경 사항과 특히 근로소득 공제 개편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더 많은 분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기존 수급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 20만 원의 기본 공제와 30%의 추가 공제를 통해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비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 기준 근로소득 50만 원만으로도 기존 생계급여만 받을 때보다 29만 원이나 더 많은 총 106만 원의 실질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이 혜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웃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